예,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효 판사입니다. 오늘 주로 이제 학생분들이나 좀 편안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렇게 나름 전문가이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좀 많이 떨리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또 연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주제를 말씀은 좀 간략하게 드리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제가 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이쪽에 블록체인 법학회를 만들고 어찌 보면 이렇게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지와 관련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블록체인 하면 이제 기술, 분산 원장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즘이라는 걸 저희 학회에서 주로 말하고 있고, 블록체인이즘이라는 걸 하면서 저희 이번에 만든 학회티에 블록체인이즘 곱하기 밑에 르네상스라고 적었거든요. 블록체인이즘은 한마디로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답변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답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들이 블록체인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엄청난 기술이고 자율주행 되게 시대를 바꿀 만한 놀라운 기술들이 많은데 그거에는 블록체인만큼 열광을 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더 넘어선 요구인데 그 요구 중에는 지금 10년 전부터 경영학계나 경제학계 또 정치학계에서 분산 권력이니 분산 조직이니 수평적 조직이니 이런 말이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화 사회가 점점 진행되면서 정보가 자원이다라는 말이 누구나 이제 다들 수긍할 정도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는 블록체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 이제 앞으로 제 기대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어떤 인본주의와 같은 그런 흐름이라고 나중에 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블록체인은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부의 분산이라든지 권력의 분산, 누군가를 지시하는 제3자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개인을 이제 상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열망을 준다고도 생각합니다. 아까 은행 관련 얘기도 했지만 블록체인 같은 거는 이제 다들 이제 지갑을 통해서 은행이 아닌 분산화된 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계좌를 만들거나 할 때 언제든지 그냥 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하면 되고 탈퇴도 자유롭고 은행에 가서 내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심사받고 계좌를 부여받고 이런 구조가 아닌 그러한 구조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그렇게 열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좀 홍보를 하겠는데 블록체인 법학회는 8월 24일 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그 학회 회원들이 24시간 연결되고 어떤 평가가 회원들이 집단 지성으로 해서 점수화돼 가지고 그 회원들이 발간한 지적 성과물에 대해서 어떤 점수화된 물건으로 집단 지성으로 평가가 되고 그 점수가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용도가 다양하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를 만들면서 지금 ICO나 이런 것들은 먼저 어떤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토큰이나 자산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먼저 이미 있는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어떤 자산이나 토큰을 나중에 만드는 구조거나 혹은 네트워크의 성장과 동시에 토큰이나 코인이 점점 이제 정교화되는 그런 모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이름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적인 성과물에 대한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점수화시켜서 어떤 가치를 집단지성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한 변호사 자격이나 교수님들 한 33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즘에서 ICO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자본이 온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ICO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처음에 주식회사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처음 만들어져서 그것이 놀랍게 확장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지금의 자본주의가 꽃 피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모든 건 다 진보가 되는데 주식회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롭게 수평적 조직을 원하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어떤 결과가 되었냐면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없고 주식 대주주가 없고 수평한 조직, 그냥 네트워크에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뭐 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경영학과에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지휘를 하지도 않고 지배를 하지도 않는데 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면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ICO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주식회사의 대안으로 전 창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전통적인 주식회사 이후로 몇백 년간 만들어져 온 회사법 제도라든지 아니면 증권 제도하고는 전혀 상정하지 못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일자리라는 게 없습니다. 일자리라는 거는 그냥 누군가가